총선 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 10개의 배경을 놓고 여야의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굉장히 두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MBN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투표로 연결될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좀 두렵게 봅니다. 이 사전투표율이 이만큼 높다는 거는 이게 뭐 나중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선거에서 저희들을 제일 어렵게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, 네. 그게 이 분노자들, 이 유권자들이 어떤 분노 투표 이런 걸로 연결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막판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뭐 진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유 전 의원은 지원 유세를 다녀보면 국민들께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 계신다는 걸 체감한다며 특히 제일 화가 많이 나신 부분은 민생, 경제 문제로 대통령의 대파 실언 한마디가 불을 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. 근데 제일 좀 화가 나신 부분은 저는 이 펀더멘탈이 그럴까요? 아주 네. 근본적인 국민의힘에 불리한 거는 민생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경제요. 먹고 사는 문제. 그런 게 지금 계속 코로나 이후에 힘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면 민생 경제 문제가 뭔가 해결될 줄 기대했던 그 국민들께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예컨대 물가 문제나 금리 네. 문제가 있는데 물가 문제 같은 게 정말 죄송하게도 대통령의 그 대파 실언 한마디로 네. 뭐라 그럴까요? 불을 붙였다 그럴까?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.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이나 특검법 논란,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과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실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유 전 의원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야당 심판론에 대해서도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. 저희들이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. 심판이란 말을 꺼내는 순간 국민들께서는 정권 심판이 먼저 떠오르지 네. 뭐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여당이 야당을 심판한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집권 여당이 하는 거는 국민들께서 제일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들 민생 경제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법 집행이나 법치 이런 걸 공정하게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게 민주주의 기본 아닙니까?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잘했어야 된다.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동안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었던 보수층이 다수 참여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유승민 전 의원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.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지도부의 이재명 조국 심판, 이른바 2조 심판 전략에 대해 심판이라는 말은 야당의 프레임이라며 여당이 선거 전략에서 실책을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선거 전략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그 심판이라는 거는 심판이란 말을 우리 정부 여당이 입에 올리는 순간 윤석열 정권 심판과 2조 심판 중에 뭘 더 심판해야 되느냐 이런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2년 전에 이미 2조 심판론으로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 여당이 됐으니 이번에는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줬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지난 2년간 우리가 잘못한 거 반성하고 만약 우리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윤석열 정부도 정신 차리고 우리 여당도 정신 차려가지고 국민들 제일 원하시는 민생 경제 그다음에 이 공정한 사회 문제, 양극화 문제, 인구 문제 이런 거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.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선거의 판세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정말 어렵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줬다가 지금 돌아서신 분들, 중도 무당층과 젊은 층 중에 우리 당을 진짜 미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마음을 남은 기간 어떻게 돌리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이라며 뚝심과 오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 중심의 1인 중심 이렇게 네네. 어떻게하고 메시지고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거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
좀 역할에 또 한계도 분명히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지금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고 기대를 하십니까? 이뇨한 위원장이 국민의 미래 대표로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? 예. 뭐 일정 부분 시너지의 효과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지금 수도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절대적인 그런 단초는 아니죠. 예. 아, 그렇게까지는 아니다. 그러면 예. 또 일각에서는 유승민 역할론이 다시 부상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? 뭐 지금 상황은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가용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면은 어느 누구든 저는 가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전 대표의 뭐 개혁 보수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그 보수도 개혁 보수도 국민의힘이 다 담고 있는 보수입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예. 유승민 전 대표의 이번 총선에서의 역할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. 또 한편으로 원희룡, 나경원, 안철수 이제 모두 공동 선대위원장들 아닙니까? 근데 네. 본인 지역구에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선대에서 제 역할을 못 한다. 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공감하십니까? 그렇습니다.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원희룡 뭐 장관이나 그리고 나경원 전 대표나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모두 지금 뭐 수도권 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박빙의 선거를 지금 벌여가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뭐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한시도 지역구를 비울 수 없는 여건입니다. 어허, 예. 그러다 보니까 음. 한동훈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 스피커 입에 모든 게 지금 국민의힘의 예. 모든 선거 전략이나 메시지, 막 콘텐츠 이런 게 다 담겨 있죠.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로드가 걸려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.